네, 가상화폐 시장이 최근에 뉴욕 증시와 마찬가지로 조정을 받고 있습니다. 하지만 트럼프 대통령이 전략적인 보유를 주장해온 만큼 앞으로 흐름이 달라질 것이라는 전망도 있는데요. 오늘 머니인사이트 시간에서는 자산시장, 가상자산 시장 동향 점검해 보겠습니다. 이장우 한양대학교 겸임교수 나와 계십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교수님, 트럼프 대통령 당선 이후에 이제 고공행진을 이어갈 것이다. 가상자산, 비트코인에 대해서 굉장히 관심이 많았는데 최근에 하락 흐름을 보이고 있고, 비트코인 최근 하락 흐름은 어떤 점을 보고 계십니까? 실제로는 정책적으로는 되게 좋은 소식이 많아요.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걸 넘어서는 이제 이슈들 한 두 가지 정도가 좀 하락을 좀 부추기는 것 같은데요. 첫 번째는 매크로 환경인데요. 이제 트럼프 대통령이 하고 있는 이 관세 정책들이 네. 사실은 불확실성을 굉장히 조정을 많이 하잖아요. 그래서 미국 주식시장이 이제 조정을 받고 하락한 이유이기도 하고요. 사실 그렇다 보니까 조금 더 단기적으로는 우리가 비트코인이 안전자산이 아니라 위험자산의 성격이 강합니다. 그렇다 네. 보니까 비트코인도 강하게 조정받는 경향이 첫 번째 있고요. 두 번째는 이제 이 업계 내에서의 이슈이긴 한데 네. 바이비시라고 하는 이제 글로벌한 거래 규모로서는 한 2위 정도 되는 거래소가 해킹을 당했습니다. 근데 해킹을 당한 규모가 거의 역대급이에요. 네. 아마 글로벌에서 모든 도난 사건들을 통틀어서 거의 몇 손가락 안에 들어가는 15억 달러 정도의 규모인데요. 네. 15억 달러 정도의 규모의 이더리움이라는 자산이 이제 도난을 당한 겁니다. 쉽게 얘기하면. 그렇다 보니까 시장에 대한 신뢰가 조금 떨어지는 부분이 있고 이제 그것을 좀 트리거로 해서 근데 매크로 환경도 좀 좋지 않으니까 이제 같이 하락하는 시기를 지금 보내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해킹 사태까지 어쨌든 가상자산 시장에 조금 좋지 않은 소식들이 좀 전해졌다. 그것이 조정의 빌미가 됐다라고도 짚어주셨고요. 미국 증시가 조정을 받는 사이에 또 M7 기술주들의 낙폭이 지금 큰 상황인데 주식시장에서는 M7과 비트코인의 흐름이 좀 연동되는 것이 아닌가라고 보기도 하는데요. 교수님께서도 동의하십니까? 예, 지금은 동의를 합니다. 지금은 동의가 아니라 지금은 많이 상관성이 높습니다. 네. 근데 비트코인이라는 자산은 원래 비상관성이 굉장히 높은 자산입니다. 금, 주식, 채권 어떤 자산하고도 계속 상관성 있게 가는 자산이 아니라 그때그때 다르게 상관성을 보이는 자산이거든요. 근데 그런 면에서 비트코인이 비상관성이 높지만 특히 지금 최근 3개월 정도의 흐름들을 보면 미국 주식시장, 특히 이제 기술주와 높은 상관성을 보이고 있어요. 이게 상관성이 0.7 정도 되거든요. 네. 그래서 지금은 그래서 이제 매크로 좀 환경도 많이 영향을 미치고 그게 기술주 영향을 미치고 비트코인 가격까지 영향을 미치는 그런 좀 흐름으로 좀 보여지고 있습니다. 네. 네, 기술주와 비트코인의 상관성이 지금 높은 상황이다라고 짚어주셨습니다. 지금의 이제 미국 증시를 두고서 낙폭과대라는 인식도 있기는 하는데 올해 이제 미국 증시가 다시 상승으로 전환을 한다면 가상자산 시장에도 좀 훈풍이 돌아올까요? 어떻게 보십니까? 지금 조정이 되는 이유 중에 하나가 네. 아까 말씀드렸던 이제 관세의 영향이 있고 관세 영향이 있어서 이게 물가에 대한 우려가 있다 보니까 금리 인하를 본격적으로 많이 못하는 부분이 사실 있잖아요. 그 부분이 이 위험 자산의 어떤 투자 심리 자체를 위축시키는 거거든요. 근데 이제 글로벌적으로 이 위축된 환경이 좀 풀리게 되면 관세로 인한 불확실성이 좀 풀리게 되면 그러면 지금 이제 금리가 좀 다시 금리 인하하게 되는데 무게 좀 실리고요. 그런 경우에는 이제 아마 비트코인 같은 자산에 좀 많은 좀 긍정적인 요소가 될 수 있고 근데 최근에 제가 좀 더 관심 있게 보는 지표 중에 하나는 이 비트코인 같은 자산은 우리가 유동성의 함수라고도 부르거든요. 그러니까 시장이 유동성이 많아지면 가장 빠르게 반응하는 자산이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최근에 1월부터 해서는 글로벌 M2라고 하죠. 글로벌 유동성이 다시 증가하는 추세를 지금 보이고 있어서 근데 비트코인이 과거의 경향들을 보니 이 글로벌 M2와 이제 한 3개월 정도? 3개월 정도 후행해서 비트코인 가격이 움직이는 경향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올해 2분기는 이미 글로벌 M2가 좀 회복하고 있는 단계이다 보니 좀 더 1분기보다는 좀 더 긍정적으로 볼 수 있는 여건이 마련되지 않나 이렇게도 좀 조심스럽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위험 자산인 가상 자산으로 자금이 가기 위해서는 결국에 불확실성이 거쳐야 된다. 유동성도 좀 중요한 포인트다라고 짚어주셨습니다.
지금 뭐 어쨌든 조정을 받다 보니까 앞으로의 전망도 조금 엇갈리게 나오는 것 같은데요. 25만 달러까지 갈 것이다라는 전망도 있는 반면에 뭐 폭락할 것이다 이런 주장도 있고 교수님께서는 어떻게 전망하고 계십니까? 그 이제 비트코인에 있어서 엇갈린 전망은 네. 비트코인의 역사와 함께 늘 있었던 이제 전망이고 지금 또 이 미국에서 이 자산을 팔지 않고 보유를 해야 된다. 전략 자산 네. 비축이라고 표현하죠. 행정명령에 서명했음에도 불구하고 또 일부 뭐 피터 시프와 같은 금옹호론자는 이게 영원으로 간다. 가치가 없다. 이런 주장을 할 정도로 영향력이 있는 쪽에서의 엇갈린 주장은 늘 있어 왔습니다. 네. 한 25만 달러 정도 간다라고 하는 주장의 아까 근거는 그런 것 같아요. 지금 미국이 뭐 전략 자산으로 비트코인을 보유를 해야 된다. 팔면 안 된다. 네. 그리고 비트코인을 매수해야 된다라는 법안도 지금 올라가 있고요. 또 기관 ETF가 이제 작년 승인이 됐죠. 네. 기관 수요들이 지금 계속 좀 증가를 하고 있어요. 기업, 그러니까 상장사들이 비트코인을 보유하려는 움직임. 이런 여러 가지 환경들이 규제가 완화되는 거 포함해서 이런 것들이 비트코인이 아마 더 상승을 한다라는 근거가 되고 있는 것 같고요. 네. 폭락을 한다라고 하는 주장에는 이제 경기 침체에 대한 우려가 있는 것 같아요. 경기 침체가 되면 또 가장 먼저 단기적으로 반응하는 게 이 자산입니다. 네. 아마 기억하시겠지만 2020년도에 코로나 위기가 왔을 때도 아마 비트코인이 그때 아마 이틀 만에 거의 50% 정도 하락을 했거든요. 그런 약간 특성을 가지고 있다 보니까 양쪽 주장이 다 나오는 것 같고요. 제 의견은 여기서 조금 더 이제 규제 완화 그리고 미국의 이 자산에 대한 스탠스 그리고 기업들, 상장사들이 비트코인을 보유하려고 하는 움직임의 증가 이런 부분들이 조금 더 긍정적으로 작용해서 뭐 좀 폭락보다는 좀 장기적인 좀 우상향 쪽으로 좀 바라보고 있긴 합니다. 어쨌든 이 비트코인 뭐 가상자산이 위험자산에 어떻게 보면 극단에 있기 때문에 일단 먼저 반응한다는 점도 좀 짚어주셨고요. 지금까지 좀 시장의 패턴들을 보면은 비트코인이 조정되면 알트코인으로 좀 자금이 이동하는 양상도 나타나긴 했는데 최근에 하락장에서는 이제 알트코인의 점유율도 지금 낮아지고 있는데 이런 흐름은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이게 이제 과거에 이제 우리 비트코인이나 이 가상자산 사이클과 지금이 조금 다른 부분 중에 하나는 네. 과거에는 이제 비트코인으로 먼저 자금이 유입이 되고 비트코인이 상승을 하고 그 자산들이 이제 알트코인 그 상승 수익을 본 금액들이 알트코인으로 넘어가서 네. 그 시가총액이 작은 알트코인들이 급등하는 현상들을 보였죠. 마치 주식시장에도 비슷한 형태에 있죠. 대장주부터 올라가서 좀 더 시가총액이 작은 주식으로 넘어오는 경향. 근데 이번에 조금 다른 점은 이번에 이 비트코인을 상승시킨 핵심 자금의 흐름이 네. ETF 시장이었단 말이죠. 그래서 ETF는 주식시장에서 거래가 되다 보니 그 비트코인으로 수익을 본 그 투자자들도 주식시장에서 수익을 본 케이스가 많아요. ETF로. 네. 근데 그 자금들이 알트코인이 있는 암호화폐 거래소로 넘어와서 알트코인을 구매한다라는 것은 조금 약간 이제 좀 어색한 면이 있는 거죠. 네. ETF를 구매하는 유저와 이제 좀 다르다 보니까 그런 면에서 과거와는 좀 다른 흐름이 좀 있고 또 하나는 이제 2017년도 같은 경우는 상승장 때 ICO라고 해서 토큰 발행, 이더리움 기반의 토큰들이 다양하게 발행이 되면서 그게 시장을 이끌었거든요. 그리고 2021년도 같은 상승장은 디파이, 탈중앙화 금융, 그리고 NFT 이제 많이 들어보셨죠? 네. 이런 것들이 이 시장의 주도 섹터로 가면서 알트코인 시장에 굉장히 많은 자금들이 유입되게 만들었어요. 근데 이번 2025년 같은 경우는 그런 이제 코인들이 주요 섹터를 가지는 게 아니라 비트코인이 핵심적으로 이 시장을 이끌고 있고 네. 그래서 비트코인 중심으로 상승하는 경향이 있고 알트코인 같은 경우는 오히려 밈코인 같은 뭔가 산업적으로 성장이 좀 그렇고 오히려 이제 온라인상에서 커뮤니티나 이런 바이럴 효과가 좋은 밈코인 중심으로 작년에 좀 성장하다 보니 이 알트코인 시장에 좀 더 많은 자본들이 좀 건강하게 흘러 들어오지 않은 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번 상승장은 좀 과거와는 좀 다르게 아마 비트코인 중심으로 상승이 되는 그런 시장이 될 거라고 좀 조심스럽게 좀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비트코인 중심의 상승장이 될 것이다라고 전망을 해주셨고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일가가 이게 손실을 보고 있는데도 알트코인 투자를 좀 확대하고 있다라고 전해지기도 하던데요. 말씀하신 그 탈중앙화 금융, 디파이 관련 가상자산을 대거 매입하고 있다 이런 소식이 있는데 그 이유는 뭐라고 보십니까?
이제 먼저 디파이에 대해 좀 생소한 분들이 있을 수 있을 것 같은데 디파이 같은 경우는 블록체인 기술을 활용해서 전통 금융시장에 있었던 이제 금융 활동들을 어떤 중앙화된 주체 없이 컨트랙이라는 코드 기반으로 이루어지는 그런 금융, 탈중앙화된 금융 시장을 말하거든요. 이 시장이 2021년도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굉장히 많은 시도들이 이루어졌는데 이게 결국은 우리가 혁신이라고 하는 의미에서 전통 금융시장이 가장 발전이 덜 된 시장이기도 하거든요. 여러 테크 기반에 비해서. 그런 부분들을 혁신이라고 하는 의미에서 디파이 시장은 되게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미국이 지금 트럼프 행정부가 공약으로 내건 것 중에 하나도 미국을 암호화폐 수도로 만들겠다. 그런 의미에서 어떤 비전의 연계선상에서 이 탈중앙화 금융시장이라고 하는 것은 뭔가 이제 그들이 드라이브를 걸어보기에 좀 매력적인 시장인 건 맞는 것 같다. 근데 이제 좀 우려되는 부분은 그거를 이제 트럼프 일가가 아주 공격적으로 하고 있단 말이에요. 이제 트럼프 가족이 이런 부분들은 계속 아무래도 공격을 계속 받을 수밖에 없는 지점일 거라서 저는 이제 트럼프 이제 일가가 이 디파이 프로젝트를 하는 것이 오히려 이 트럼프 대통령이 이쪽 시장에 대한 정책을 더 공격적이고 자연스럽게 펼쳐내는 데 있어서 부담 요소로 작용할 것 같다. 이런 좀 우려가 더 큰 면이 있습니다. 네, 또 트럼프 일가의 알트코인 손실 중에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한 게 또 이더리움이라고 하는데 아까 말씀해주신 대로 이더리움 뭐 해킹 사고도 있었고 이렇게 지금 가격이 하락하는 배경도 그 해킹 사건과 좀 연관이 있다고 봐야겠습니까? 예, 맞습니다. 지금 사실 이더리움이 시가총액이 비트코인보다 작다 보니까 시장 하락엔 더 민감하게 반응하긴 합니다. 숫자로 제가 한번 보니까 2월 말부터 한 3월 중순까지 한 40% 정도 하락을 했습니다. 이더리움이. 비트코인은 한 17% 정도 하락을 했고요. 근데 그 이면에는 이제 그 시기에 이제 아까 말씀드렸던 바이빗이란 거래소 해킹이 됐는데 그 해킹된 이더리움의 한 70%가 지금 비트코인으로 전환이 된 상태거든요. 그렇다 보니까 그 얘기는 이제 시장에서 그 해커들이 이더리움을 팔고 비트코인을 바꿨다라는 거니까 그런 면도 사실 이더리움의 하락을 좀 불러일으킨 면이 첫 번째로 좀 있고요. 또 하나는 이제 이더리움은 그 이더리움 하락 원인을 좀 생각해 보면 이더리움 플랫폼입니다. 이 플랫폼이라고 하는 것은 그 플랫폼을 많이 활용해 주는 서비스들이 플랫폼이 있어야지 플랫폼 가치가 올라가는 건데 그 디파이나 NFT 같은 이더리움을 주로 이용했던 그런 이제 서비스들이 예전만큼 힘을 못 쓰고 있는 것도 하나의 이유인 것 같다. 그래서 밈코인이 작년에 굉장히 많이 활성화됐었는데 솔라나라고 하는 이제 이더리움의 어떤 경쟁 플랫폼을 많이 이용해서 나왔었거든요. 이런 것도 이더리움의 하락에 조금 영향을 미치는 이렇게 좀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최근에 이제 스테이블 코인의 점유율도 높아지고 있다고 하는데 스테이블 코인 같은 경우는 미국 상원은행위원회가 뭐 관련 법안을 가결했다는 소식도 좀 전해졌고 이런 소식들 종합해 보면 이제 트럼프 행정부에서도 스테이블 코인 영향력을 좀 키우고 싶어하는 것이 아닐까 이런 의문이 좀 생기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이 움직임이 사실 이제 2023년도 하반기 그리고 트럼프 작년 상반기 때 이 스테이블 코인의 중요성에 대해서 미국에서도 주요 엘리트들부터 해서 의견들이 많이 나왔는데요. 그게 이제 지난 2주 전에 크립토 서밋이라고 하는 이제 있었어요. 백악관이 주최하는 그리고 암호화폐 정상회담이라고 부르는데요. 거기서 이제 재무부 장관이 이런 표현을 했습니다. 스테이블 코인은 미국의 달러 패권을 강화시키는 역할을 할 것이다. 아예 그렇게 이제 명확히 그 미국 행정부가 보는 스탠스를 했고요. 그게 가능한 이유를 이제 간단하게 살펴보면 스테이블 코인이라고 하는 것은 USDC나 USDT 같은 1달러 가치를 추종을 하는 이제 코인이란 말이에요. 근데 이 코인들이 이제 전 세계에서 막 사용이 되면 그만큼 이제 이 스테이블 코인은 실제 달러를 담보로 해서 나오거든요. 그렇다 보니까 근데 그 달러를 현금으로 갖고 있는 게 아니라 달러 국채를 갖고 있는 거죠. 미국 국채를. 결국 스테이블 코인의 사용량이 많이 늘어나면 미국 국채에 대한 수요가 늘어나는 이제 구조가 되는 겁니다. 근데 미 국채 수요는 이제 뭐 중국과 같은 국가들이 점점 줄어 나가고 있으니까 그런 면에서 이 스테이블 코인을 잘 활성화시켜서 미 국채 수요를 잘 늘리고 그것이 달러 패권 강화를 시키는 연결시키는 고리들을 좀 미국에서는 좀 추구하고 있는 방향이다. 이렇게 조금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스테이블 코인 관련 미국의 움직임도 좀 주목을 해봐야겠고요. 시장이 좀 조정을 받다 보니까 뭐 지금 이제 코인을 사보면 어떨까 이렇게 하시는 분들도 주변에 계시는 것 같고 이 가상화폐 투자를 하시려는 분들 어떤 기준을 가지고 좀 투자에
들어서면 좋을까요? 조언해 주실까요? 가상자산은 이제 아까 전에도 밖에서 어떤 분이 물어보셨는데 네. 이렇게 변동성이 크니까 오래 보유하면 안 되고 짧게 거래를 해야 되는구나. 근데 가상자산은 정말 변동성이 크고 위험하고 펀더멘털을 판단하기 어려운 자산들이 종종 많습니다. 그래서 가상자산 투자에 대한 조언을 드리면 이 시장에서는 비트코인 정도 어떤 희소한 가치 저장의 수단을 지닌 장기적으로 투자 가치가 있는 비트코인 정도를 범위로 두고 비트코인 중심으로 투자를 할 때 이거를 분산해서 장기적으로 투자하는 성향으로 가야 됩니다. 근데 이 장기적이라고 하는 게 그렇게 길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비트코인은 4년 단위의 거의 사이클이 계속 반복되고 있기 때문에 장기적으로 그 3년에서 4년 정도만 이제 적립식 투자라고 하죠. 분할 투자로 꾸준히 비트코인을 투자를 하게 되면 가장 건강하게 투자하는 방식 중에 하나다. 알트코인에 대한 노출을 최대한 줄이는 게 좋다. 이렇게 좀 정리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알트코인이 워낙 변동성이 크기 때문에 비트코인을 중심으로 3, 4년 뭐 이렇게 사이클에 맞게 장기 투자를 해야 된다라고 조언을 해주셨습니다. 오늘 이장호 한양대학교 겸임 교수와 함께 했고요. 계속해서 다양한 경제 이슈를 알고 싶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AI 캐스터 권미정이었습니다.